진짜 짜증나. 내가 왜 시어머니랑 살아야 돼? 빨리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남편 눈치 때문에 못하겠어.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해볼까? 어차피 남편은 내 편이겠지. 노망난 할망구. 하늘에서 안 데려가고 뭐 하나 몰라. 그 순간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4세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인 준혁과 선주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주와 준혁은 결혼한 지 1년 차인 신혼부부입니다. 준혁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선주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문제는 준혁의 어머니 박 여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다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선주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선주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거 생활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결혼했으면 우리끼리 살아야지.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친구들은 선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너희 집인데 왜 시어머니가 같이 사셔? 대놓고 따져봐 왜 참아. 하지만 선주는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한테 불만을 터뜨렸다가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그게 걱정이야. 그녀는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박 여사가 집안일을 돕거나 조언을 할 때마다 선주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선주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부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며느리 선주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혁과 선주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여사는 부엌에서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며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줘야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선주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놨어. 괜찮지? 선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겉으로는 감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맞장구를 치며 위로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해. 하지만 선주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주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키웠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선주는 자신의 불만을 더욱 과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간섭이 너무 심해. 내가 친구들과 외출한다고 하면 꼭 왜 나가냐고 따지고 집안일도 자꾸 참견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정말 힘들겠다. 선주는 점차 박 여사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박 여사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하며 짜증을 내거나 그건 제 방식으로 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선주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을 존중하기 위해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선주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선주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우리 집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하네. 박 여사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며느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준혁은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선주도 엄마를 좋아해요. 선주처럼 착하고 요즘 아이 같지 않게 시어머니 모시는 애가 어디 있어요? 준혁은 선주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점점 더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일부러 방에서 나와 큰 소리로 한숨을 쉬거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청소하시네요. 어머님께서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잡채 해줄까? 그러자 선주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게 더 맛있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박 여사를 험담하며 스트레스를 풀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과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꼰대야, 꼰대. 뭘 해도 간섭하고 잔소리해. 친구들은 맞장구를 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그냥 무시해야 해. 내가 너무 참으니까 더 그러시는 거야. 선주는 점차 박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혁 앞에서는 다정한 척했지만 박 여사와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는 가족을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박 여사는 가족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주는 음식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짜요. 요즘엔 이렇게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박 여사는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늙으면 간이 짜진다고 하던데 내가 그런가 보구나. 내가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런데 선주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이랑 제 입맛이랑 달라요. 어머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너무 불편하게 만드시네요. 아들 준혁은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주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거잖아. 하지만 선주는 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짠 걸 짜다고 말도 못해. 진짜 짜증나. 어머님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 요리하는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야. 박 여사는 자신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선주의 말을 듣고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을 그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 방식으로 가족을 돌봤다고 믿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돌봤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다 잘못된 거냐? 박 여사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고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선주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주야,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건강을 생각해서 요리하려고 했던 거잖아.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스타일을 존중해줘야 해요. 매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요. 선주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후 억지로 웃음을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더 이상 요리하지 않으마.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그 말에 선주는 잠깐 멈칫했고 박 여사의 말투에서 쓴맛이 묻어났기에 선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준혁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엄마, 선주야. 이제 그만 좀 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 갇힌 듯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갑자기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자리에 앉으셨고 선주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갈등이 더 큰 균열을 만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박 여사가 집에서 나가게 하려는 선주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를 직접적으로 몰아낼 수는 없었기에 남편 준혁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선주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독립하면 안 돼? 어머님께서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건 너무 힘들어. 준혁은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주야, 엄마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아빠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선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신혼인데 이렇게 어머님과 같이 살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가까운 데로 이사하시고 자주 왕래하면 되잖아? 우리가 꼭 같이 살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준혁은 선주의 말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선주의 말이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주야, 엄마가 여기 계신다고 우리가 신혼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도 최대한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고. 선주는 준혁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여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저는 다르게 느껴요. 어머님께서 계속 집안일에 간섭하시고 제가 뭘 하든 참견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 여사는 집안일을 하거나 준혁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선주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주가 대화의 흐름을 끊고 말을 피하는 모습이 점점 더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라, 오늘 날씨 좋다더라. 산책이라도 갈까? 박 여사는 선주에게 다가가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바빠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말을 끝내고는 다시 휴대폰만 쳐다보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다시는 선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속상하고 갈등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박 여사가 없는 자리에선 또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선주는 준혁에게 찾아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불만인 것 같아. 선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러실 리가 있어? 잠깐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걸 거야. 너도 그거 알지? 하지만 선주는 준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은 내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선주는 자신이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박 여사를 험담하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꼰대야. 내가 뭘 해도 간섭하고 잔소리해. 밥하고 청소해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선주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친구들은 선주를 위로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그럼 안 되지. 시어머니가 너무 지나치네. 너 참 힘들겠다. 선주는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불만을 누르지 못하고 점점 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박 여사는 선주의 행동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쓰며 선주에게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선주는 점차 그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더 대놓고 무례하고 불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대화조차 기피하는 선주의 행동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선주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선주는 큰 소리로 말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짜증나. 내가 왜 시어머니랑 살아야 돼? 빨리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남편 눈치 때문에 못하겠어.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저 충격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선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해볼까? 어차피 남편은 내 편이겠지. 박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노망난 할망구. 하늘에서 안 데려가고 뭐 하나 몰라. 그 순간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몇 초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그동안 상처를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기꺼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자식들을 위해 힘든 길을 걸어온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민폐였던 걸까? 박 여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끝이 이렇게 차갑고 외로운 결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자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는 모습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박 여사는 아들 준혁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주의 속마음을 들은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처럼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아들 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불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나서야 박 여사는 결국 그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을 이제는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혁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박 여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박 여사는 조용히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며느라기랑 최근에 어땠는지 알고 있니? 준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가끔 불편한 것 같아 보이긴 하던데. 그게 왜요? 박 여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주가 오늘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그 얘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 준혁은 눈을 크게 뜨며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내 아내가 내가 왜 여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내가 빨리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어. 내가 노망난 할망구라고까지 말하더라. 박 여사는 천천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선주가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똑똑히 들었어. 박 여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 자신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 준혁은 무겁게 숨을 쉬며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선주가 과하게 말한 거야.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 여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너무 오래 참았어.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일단 진정해요. 선주랑과 이야기해 볼게요. 준혁은 충격에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믿기 힘들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주와 대화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주야, 엄마가 너에게 힘들게 한 게 뭐야? 솔직히 말해줘. 선주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어머님께서 스스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잖아.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주야, 엄마가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으셨대. 내가 엄마를 쫓아내고 싶다고 했다는 것도. 선주는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걸 들으셨다고? 왜 남의 통화를 엿들어? 매너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준혁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엄마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 속옷 빨래까지 다 해주셨던 분이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었어. 결혼했으면 우리끼리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시어머니랑 부대끼며 살아야 하냐고. 준혁은 선주의 말을 듣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주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유지되는 거야. 그런데 넌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했어. 선주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하지만 준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답답했으면 대화를 했어야지. 왜 엄마를 그렇게 몰아붙였어? 내 행동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선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냥 내 자리를 찾고 싶었던 것뿐이야. 당신이 내 편도 안 들어주면서 무슨 남편이야. 준혁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주가 잘못을 인정하기 않자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선주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거실에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선주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사실은 내가 산 거야. 선주는 놀란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모르는 사실이지. 준혁이가 결혼할 때 내가 그 집을 사서 너희에게 준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선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제 그 집에서 나가주렴.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내 재산으로 산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할 순 없구나. 선주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 집은 나와 준혁 씨 집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법적으로도 그 집은 여전히 내 소유야. 난 단지 너희가 살도록 허락한 것뿐이지. 하지만 이제 그 허락을 취소하마. 선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빼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준혁도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선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는 없어. 선주는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 이 나이에 이혼녀 딱지를 붙이라는 소리야?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하지만 준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선주는 못 나간다고 버티다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한 것 같아서.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선주고 제가 그걸 미리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박 여사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준혁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단다.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한편 선주는 이혼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친구들조차 선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몰아붙였다고.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내 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데 너희들도 한 소리 하라며 맞장구 쳐줬었잖아.
하지만 친구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결국 내가 다 잃은 거잖아. 선주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혁과 박 여사를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과 박 여사는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준혁은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하려고 해.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박 여사는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고, 준혁 역시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주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혼했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시 얘기해요. 난 더 받아야겠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선주야,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거의 없잖아. 그리고 이혼 사유를 생각하면 내가 위자료를 요구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선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돈으로도 보상 못해. 내 청춘을 당신 집에 바쳤으니 그대가는 받아야 해.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잖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니?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판사 앞에서 다 말할 테니까. 며칠 후 선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세요? 저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노인 갑질과 남편의 방관 정말 끔찍했어요. 글에는 박 여사와 준혁을 암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노망난 시어머니와 그녀의 꼭두각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댓글에는 선주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면 집안일도 덜 했을 텐데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요? 이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 같은데요. 하지만 선주는 댓글에 답하며 더욱 강하게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또 선주는 준혁의 직장 동료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준혁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료인 민수에게 우연인척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맞죠? 저 준혁 씨 부인이에요.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이혼하신 거 아니에요? 선주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저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었어요. 시어머니랑 짜고 저를 괴롭혔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선주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준혁 씨가 회사에서도 그런 성격 아닌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혹시 회사에서도
문제 일으키진 않나요?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선주의 말은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선주의 소셜미디어 글과 소문들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선주와 집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얘야,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봤다. 선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요? 제가 겪은 일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죠? 박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 그건 사실이 아니잖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모욕하니? 선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믿으면 그만이니까.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준혁은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선주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고 선주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주의 거짓말이 하나 둘씩 밝혀졌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위해 노력했던 증거인 사진과 문자 메시지, 준혁과 박 여사를 험담하는 통화 녹음, 심지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주는 패소했고 큰 금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패소 후 선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친구들의 냉담한 반응에 선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박 여사와 준혁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박 여사는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준혁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잘 살자.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들의 집에는 다시 따뜻함과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고부 갈등이 어떻게 개인의 욕망과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주의 끝없는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했고 박 여사와 준혁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통해 다시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와 이해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통과 이해를 잊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